수능 얼마 전에 본 것 같은데 또 다음 수능이 300일도 안 남았네요. 그런데 이번 응시생 수가 역대 최소일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수능을 치를 고3 학생 수 지금 많이 줄어들었고요. 재수생 숫자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입시 학원에서 지금 전망치를 내놓은 숫자를 말씀을 드리면 2024학년도 수능 응시생 41만 5천 명에서 41만 9천 명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망치가 만약 현실화된다면 1994학년도 수능 최초의 수능이었습니다. 이래로 가장 적은 응시생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역대 최저 응시생 2021학년도 수능의 42만 1천여 명이었습니다. 지금 고3 재학생이 39만 8천여 명이 조금 넘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이 모두 다 수능에 응시하는 건 아닙니다.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재학생 응시자 28만여 명대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졸업생 수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정시 지원 규모 축소로 재수생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이렇게 고3 재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것, 일단 모든 대학이 신입생 확보에 어려움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전망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 가운데서도 지방대가 겪을 타격, 혹독해지지 않을까 우려가 제기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대, 수도권 이남에 있는 많은 학교들 그래서 뭐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 문 닫는 거다 뭐 이런 웃픈 현실 농담도 나오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지금 이번 입시에서 이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올해 정시 모집에서 비수도권 14개 대학 26개 학과에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는데요. 2023년 정원 미달 대학을 보면 수도권에서 9개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요. 비수도권 지방대에서는 59개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지금 대학이 필요로 하는 신입생 수와 지금 고3 또 재수생 수가 달라지는데 2022년 고3 수험생이 43만 1천여 명이었습니다. 2023년 고3 수험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9만 8천 명입니다. 그런데 2024년 대학 정원이 51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1만 명 부족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뭐 지방대학 간의 이 학과 통합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대학이 취할 수 있는 스탠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이 학과 통합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요. 대학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사실 재학생, 졸업생, 그리고 교수, 교직원들, 또 중요한 건 지역민들까지 이 여러 가지 이해 충돌이 빚어지면서 이것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 통합도 지방대 가운데서 국립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숫자를 보면 지방대 가운데 사립대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효과가 지금 미미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일단 정답은 나왔어요. 대학 통합이 중요한 건데 문제인 건 지금 학생들은 졸업하면 과거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교수들에게는 생존권이 달린 현재 진행형의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수들에게 재정적 보상이 주어지지 않고 대학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라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교수들 생존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 당장 신안산대학교가 학생이 없어서 이제 그야말로 정리해고, 수순, 교수와 직원에 대해서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앞으로도 이 대학문의 문제가 아니고 또 앞으로도 더 많아지고 또 전체 사회 시스템의 문제일 수 있는데 전문대, 지방대는 점점 더 어려워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게 지금 신안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 교직원 또 교수 150여 명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지금 구조조정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교육계가 이번 구조조정이 이 수도권 대학의 위기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거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들조차 안전지대가 더 이상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건데요. 특히 전문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실 가장 목소리를 크게 냈던 게 취업 중심이라는 목소리를 가장 크게 냈습니다. 아무래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봤다 보니까 취업이 가장 중요했던 건데 지금 중요한 건 현실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일단 학력 인구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건 현재로서는 사실 막을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취업 중심에서 중심을 이동할 필요가 있는데 학력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늘어나고 있는 것, 바로 초고령 사회가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령 인구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거든요.
노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평생 교육에 대한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전문대 같은 경우 그리고 지방대에서 지금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대 같은 경우 해답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데 평생 교육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뭐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여기에도 이 재정적인 문제가 필요합니다. 네. 일단 지금 대학들마다 10여 년 넘도록 등록금이 동결돼 있는 상황이고 특히 정문대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재정 지원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대학들이 한두 곳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 재정 지원 없이 평생교육 시스템을 만들기도 어렵다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도 고민하고 해결책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대학뿐만의 얘기가 아니겠죠. 학령 인구 감소, 출산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신입생이 없는 학교, 초중고등학교 숫자도 굉장히 많은데 심지어 수도권에도 폐교한 학교가 많아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전국적으로 보면 졸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 89개 학교에 달하고 있고요. 입학생이 없는 학교 이보다 훨씬 더 큽니다. 전국적으로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 105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이렇게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학교가 통폐합되거나 폐교되는 학교가 생기고 있는데요. 도봉고등학교 같은 경우 올해 처음으로 신입생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폐교가 예정돼 있는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올봄 3학년이 되는 학생 60여 명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서울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학생이 없어서 문을 닫는다. 사실 이 부분까지 우리가 상상을 해보지 못했는데 이 우려가 지금 현실이 된 겁니다. 도봉고등학교가 처음입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3곳이 문을 닫았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 이 개교 40주년을 맞는 이 화양초등학교 얼마 전에 마지막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앞으로의 일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게 되면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2016년생 40만 6천여 명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2016년생까지는 괜찮다 치더라도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4년 후인 4살 어린 2020년생을 보면 한숨이 나올 지경인데 27만 2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2 수준에 불과합니다. 2018년에 출산율, 합계 출산율이 1 아래로 지금 떨어져서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사실 저출산, 저출생 위기다 이런 목소리 계속 나왔는데 통계치로 보던 이 위기 상황이 교실에서 학교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된 것이 지금 우리 교육의 현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교원을 양성하는 교대 경쟁률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네. 나왔고 사실 아이가 태어나면 뭐 마을 전체가 키운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지역의 어떤 학교가 폐교하면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충격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권이 소멸할 수 네. 있죠. 상권이 소멸하게 되면 당연히 지역민들 그 지역에서 먹고 사니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소멸의 문제로 이어지거든요. 지금 문제인 건 지방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뛰놀던 학교가 실버타운이 되거나 노인대학이 들어서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단 사실 정부가 답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세계의 개혁과제 목소리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교육개혁인데 교육개혁 이룰 수 있는 답은 바로 국토 균형 발전과 저출산 위기 극복 이 두 가지입니다. 답을 알고 있는 만큼 국가가 이 임기 중에 이 목표 실현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책 마련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참 근본적인 해결인데 쉽지 않아서 문제네요.